안녕하세요. 감정평가 관계법규의 김재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6강이죠. 6강. 자, 각종 계획의 절차는 다 끝났어요.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용이 뭐가 있었죠? 용도 지역 있었죠? 용도 지역. 그 다음에 용도 구역 용도 지구. 그 다음에 용도 구역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거 삼룡이 그러는데 이렇게 세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용도구역이 사실상 여기 옆에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 나오죠. 밑에 개발 제한구역, 이제 다 쓰진 않겠습니다. 제한구역, 도시 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이렇게 있죠. 이걸 용도구역이라고 하죠. 용도구역. 그 다음에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 정비, 개량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이 있죠. 도시개발에 대한 계획과 사업계획과 구역 지정하는 거 이거 위에 나오고, 그 다음 정비사업 있었죠. 정비사업. 그 다음에 용계, 기도, 지구단위 계획이죠. 지구단위 계획.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자, 이제 우리가 요 내용,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에요. 요거를 이제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그 다음에 용도 구역을 할 거예요. 이게 토지를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 세 개만 제대로 알아두고 토지의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 세 개를 한번 볼게요. 용도 지역은요, 용도 지역은 뭐 도시지역, 농림지역, 앞으로 배울 거지만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게 있죠. 관리지역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용도 지역은요 전 국토에 뭐라고 하죠? 빠짐없이 지정되는 거예요. 빠짐없이.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면 이 빠짐없이 지역이 이렇게 있죠. 뭐 충청남도, 충청북도, 뭐 전라도 있고, 경상도 있고 한데, 요 각 지역 안에서 여기는 뭐 농림지역, 여기는 도시지역, 여기는 관리지역, 여기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지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토지에, 전체 토지에 빠짐없이 다 지정한다는 겁니다. 지정하는데 중요한 것은 겹치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를 주거지역이라고 정해놓고요, 또 이렇게 해서 여기는 공업지역이다 해서 이렇게 어정쩡하게 이렇게 겹치는 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용도지역은 절대 겹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에는 이렇게 그려보시면, 이게 땅이에요. 땅 위에 여기는 무슨 지역이라고 용도 지역이 이렇게 지정이 되는 겁니다.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용도 지역에 지정이 되면 거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위 제한들이 들어가요. 그 용도 지역 안에는 건물 높이를 뭐 얼만큼은 할 수 있고, 넓이는 얼만큼은 할 수 있고, 이렇게 정해집니다. 정해지고 나면 그 위에다가 용도 지구를 지정할 수 있어요. 용도 지구를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용도 지구는요, 핵심이 뭐냐면 겹칠 수 있어요. 자, 배우진 않았지만 고도지구를 정했어요. 높이 제한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경관을 위해서 경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어요. 여기가 경관지구고 여기가 고도지구라고 했을 때, 여기 사이에 있는 애들은 고도지구이기도 하고 경관지구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용도지구는 겹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겹칠 수 있다라는 거. 내용이 없네요. 여기는 중복 X라고 돼 있죠. 근데 얘는 중복이 돼요. 얘는 중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그 용도지역의 기능을 올리는 거예요. 뒤에 가서 설명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 다음 용도구역은 요 위에 이렇게 지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정이 돼서 독자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중복이 가능해요. 여기 중복 가능하다고 써있네요. 중복이 가능해요. 중복이 가능하다. 얘는 중복이 안 된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려고 이거 지금 얘기 꺼낸 겁니다. 자, 정확한 내용은 우리는 아직 정확히 학습하지 않아서 모르지만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간의 관계에서 용도 지역은 중복이 안 된다. 용도 지구와 용도 구역은 중복이 된다. 이거 하나만 꼭 가져가셔도 돼요. 자, 일단 요것만 설명을 드리고요.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용도 지역입니다. 용도 지역이에요. 전 국토를 용도 지역을 다 지정하죠. 용도 지역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토지를 가졌다면 마음대로 질 수 있을까요? 뭐 집 짓고 싶으면 집 짓고, 공장 짓고 싶으면 공장 짓고, 그쵸?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농사 짓고 싶으면 이렇게 농사 짓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서로 간섭이 심하잖아요. 그쵸? 공장 옆에 집이 있고 그래서 맨날 악취 맡고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용도별로 지역을 나눈 거죠. 어떻게 나눴냐 그 얘기입니다. 요거는 다 거의 외우다시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크게 도시지역이 있고요. 도시지역.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이 있어요. 비도시지역. 도시지역이 아닌 걸 비도시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비도시지역에는 관리지역이 있고요. 농림지역이 있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습니다. 도시지역은요. 도시지역은 여기다 쓸게요. 주거지역이 있고요. 상업지역이 있고 공업지역이 있고 녹지지역이 있어요. 녹지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거지역 안에서도 전용 주거지역이 있고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이 있고 일반 상업지역이 있고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이 있어요. 공업지역도 마찬가지로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이 있습니다. 녹지지역은 오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의 전용 주거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자, 용도지역의 정의는요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핵심 내용은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됩니다. 자, 주거지역 안에요.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있어요. 전용 주거지역은 그 안에서 또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1종은 단독 중심이에요. 단독 중심. 그러니까 단독 주택이 들어서는 거니까 거의 아파트 같은 건 못 들어서겠죠. 그러려면 1종, 전용 주거지역 1종은 단독 중심이라는 걸 알아야 거기에 아파트를 못 짓는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암기하다시피 아셔야 된다는 내용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2종은 공동주택 중심이에요. 공동주택 중심. 공동주택이니까 뭐가 되죠? 다세대 주택 되고 연립되고 아파트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요. 전용 주거지역은 공통점이 뭐죠? 양호해요. 양호한 주거 환경이에요.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전용 주거지역의 1종과 2종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지역을 갖고 있구나, 주거 환경을 갖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위에 올라와 있는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요거는 지워주세요.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일반 주거지역도 1종, 2종, 3종으로 나뉩니다. 1종은 저층 중심이에요. 저층. 얼마나 저층이냐? 4층 이하만 지을 수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아파트는 5층 이상 되는 것을 주거로 쓰이는 층이 5개층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야 아파트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4층 이하의 편리한 주거 환경을 가진 곳이니까 아파트를 못 짓는 겁니다. 자, 2종은 중층으로 하고요. 조례로 층수를 정합니다. 그래서 조례까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중층,
중층이구나. 3종은 중고층이에요. 중고층. 그리고 여기는 일반 주거지역은 뭐라고 나와있죠? 편리해요. 편리. 편리한 주거 환경. 그러면 양호한 환경과 편리한 환경의 차이가 뭐냐? 양호는 뭐죠? 조용해야죠. 사는데 조용해야 돼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일반 음식점 같은 게 못 들어옵니다. 일반 음식점은 뭘 팔죠? 밥도 팔지만 술도 팔아요. 술 먹으면 어떻게 하죠? 고성방가하고 오바이트하고 그런 곳이 양호한 주거 환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오는 거고요.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 환경을 갖고 있어요. 편리하다는 얘기는 근린 지역에 근린 상가 같은 게 있어서 내가 언제든지 필요한 그런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편리한 주거 환경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이 서울시 조례로 따지면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아마 25층까지일 겁니다. 그리고 3종이면 39층까지일 거예요. 이 이상 못 지어요. 그래서 강남의 어떤 아파트들 보면 준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고 그래요. 준주거지역으로. 왜 그렇죠? 39층까지밖에 못 지으니까 이거 지어서는 사업성이 없는 거예요. 한 40층, 50층 지어야 이제 사업성이 있고 돈도 벌고 그래야 사업이 진행이 되니까 이거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는 안 되니까 준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준주거지역은 어떤 지역이죠? 저기 나오죠. 주거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상업 기능과 업무 기능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높은 복합 공동주택도 지을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준주거 지역을 아파트 재건축하면서 용도 지역을 바꿔달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주거 지역의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은 중1, 6은 중심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이 있어요. 자, 이거 뭐 별 것도 없습니다. 중심상업지역은 뭐죠? 도심이나 부도심 같은데 도심은 어디고 부도심은 어디냐? 그냥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강남역 이런 데 사람 많이 모이죠. 신도림, 잠실역 이런 데 도심은 아니지만 부도심은 되는 거예요. 그런 곳에 있는 상업지역이면 중심상업지역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은 말 그대로 그냥 일반 상업지역이고요. 유통은 우리 도매시장 있죠? 도매시장을 유통상업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근린상업지역은 집 근처에 있는 거죠. 집 근처 가까운 곳에 이웃한 곳에 상업지역이 있어서 일상적인 서비스를 받거나 일용품들을 살 수 있는 그런 곳을 말해요. 집 옆에 있는 상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순서대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외워야 되는데 이거 순서대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순서대로 기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공업지역입니다.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중공업지역이 있어요. 전용공업지역은 공해성 공업이 있는 곳이에요. 공해성 공업의 대표적인 거 중화공업이죠. 이런 지역은 주택도 지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막 냄새나고 거기는 회색 먼지가 다니는 게 아니라 분홍색 먼지, 파란색 먼지 이런 게 다녀요. 무슨 물질인지도 모르는. 그런데 주택 지으면 안 되겠죠. 사람들 막 아프고 막 그러니까.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은 공업 중에서도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그런 공장들이 들어서는 곳이 일반 공업지역이고요. 중공업지역은 공업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주거와 상업, 업무의 시설을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천 같은데 하이닉스 아니면 삼성 이런 데 반도체 공장 이런 데 가보면 그 어떤 공장이에요? 이제 이 바로 앞에는 중공업지역이에요. 그 공업지역 옆에는 일반 공업지역이고 그 옆에는 중공업지역이에요. 거기에는 호텔도 있고 모텔도 있고 또 직원들이 숙직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거 기능도 갖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 녹지지역입니다. 도시지역에도 녹지는 필요하죠. 그래서 고생자라고 기억을 하는 겁니다. 고전 녹지 있고요. 생산 녹지 있고 자연 녹지 있어요.
보전 녹지는 도시 녹지 공간 보전을 위해서 있어요. 도시에도 녹지는 필요하죠. 사람들이 녹지에서 이제 휴식도 취하고 그래야 되니까 반드시 보전할 땅이에요. 도시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도시 보전 녹지예요. 보전 녹지. 그리고 내 땅이 보전 녹지에 있다. 그러면 가격이 오를 일이 없겠죠. 예, 아예 보전하려고 작정한 땅이니까. 그다음 생산 녹지는 생산 녹지는 이제 도시용지로 쓰기에는 생산성이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아직 농사 짓기에는 무리가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한 땅이에요. 자연 녹지는요? 자연 녹지는 자연 녹지도 자연 녹지 하니까 왠지 보존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도시 용지로 공급하기 위해서 보존하는 땅이에요. 언젠가는 도시 지역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도시 용지로 공급하기 위해서 보존하는 땅이기 때문에 어떻죠? 일부 개발이 허용됩니다. 마음 먹으면 개발을 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비싼 땅은 자연 녹지죠. 자연 녹지가 제일 비싸고요. 제일 싼 땅은 보전 녹지겠죠. 예. 그래서 이게 녹지 지역이에요. 이렇게 해서 도시 지역은 설명을 다 드린 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비도시 지역이 나오겠죠. 비도시 지역은 관농자예요. 관리 지역이 있고 농림 지역이 있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있습니다. 자, 관리 지역은요. 자, 관리 지역은요. 보생계입니다. 보생계.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예요. 자, 용도지역이라는 게 있죠. 네, 주거지역이 있고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역은 칼같이 여기는 주거지역이고 여기 농림지역이고 이렇게 나누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완화되는 지역이 필요하죠. 그래서 도시지역으로 지정하기가 애매한 곳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애매한 곳이 있을 거예요. 이런 애매한 지역을 지정하는 곳이 관리지역입니다. 보전관리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관리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가 애매한 곳입니다. 그리고 생산관리는요? 생산관리는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관리한다고 그랬죠? 그게 마찬가지로 생산관리는 농림지역으로 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렇다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하기도 애매해요. 그래서 지정하는 게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는요,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도시지역으로 바뀔 것 같아요. 좀 지방에 외진 곳이라도 왠지 좀 번화하고 터미널도 있고 막 그런 곳 있죠. 그런 곳이 계획관리지역이 많습니다. 편입이 예상되는 거고요. 편입이 예상되는 곳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개발과 이용이 가능해요. 제한적인 개발과 이용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은 보생계하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어요. 자, 농림지역은요, 농업, 그리고 임업, 그 다음에 또 뭘 하냐면 또 산림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요. 산림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지역은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 등으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이고 여기서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것은 농지법에 나옵니다. 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 아예 농사를 지으려고 작정한 토지예요. 그런 지역에다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해요. 그러면 대부분 농림지역입니다. 어떤 데냐면 고속도로 같은 거 타고 막 가시다가 우측 딱 봤더니 아주 넓은 평야에 평지에 이렇게 네모나게 잘 개간된 논이 있는 곳을 본 적이 있죠. 예, 그런 곳은 대부분 농업진흥지역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핸드폰 꺼놨는데 얘가 또 살아있네. 예. 저런 지역은 잘 이렇게 정비가 된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농림지역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보전할 수 있는 건 다 보전해요. 농지만 빼고요. 자, 자연환경이나 수자원, 상수원, 먹는 물이죠. 그 다음에 문화재, 해안, 생태계 보호, 수산자원 보호와 육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에요.
땅값이 제일 안 오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용도지역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챕터 5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있죠. 그래서 1번, 큰 1번이에요. 용도지역. 자, 1번. 용도지역이란 한번 읽어볼게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행위 제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도지역, 주거지역이다 해서 집만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집을 막 엄청나게 크게 짓거나 그러지 못하게 나름대로 행위 제한을 하는 거예요. 공업지역은 공업지역에 맞게 행위 제한을 하는 거고, 농림지역에 아파트같이 높은 거 지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행위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그 행위 제한의 종류가 용도,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높이에 대한 제한이에요. 이런 제한을 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핵심인 거죠.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게 용도지역의 정의입니다. 자, 2번 용도지역의 지정 뭐 이렇게 나오죠. 보면은 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용계, 기도, 지위.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가로 1번이 용도지역의 지정이었고요. 가로 2번이 용도지역의 세분이에요. 근데 여기 써 있는 게 내용이 시행령에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잘못된 겁니다. 원래 내용은 비슷해요. 근데 원래 내용은 뭐냐면 국장, 시도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 및 같은 항, 각호, 각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 계획 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배운 게 도시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 관리지역이 있었죠. 농림지역이 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어요. 그 도시지역은 또 뭘로 나뉘죠? 주거지역, 산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고요. 관리지역은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있죠. 여기까지는 뭘로 정한다? 법률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세부적인 것들은 뭘로 정한다? 시행령으로 정한다는 겁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거예요. 시행령으로. 이렇게 뭐 구분해서 외울 필요는 없는데 시행령으로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게 뭐죠? 주거는 전일준 있죠? 전일준. 그리고 전형주거지역 안에는 1종, 2종. 일반 주거지역에는 1종, 2종, 3종 있죠. 그리고 상업지역은 중일, 유군 있고, 공업지역은 전일준, 녹지지역은 고생자 이렇게 있죠. 이것들을 뭘로 정한다는 거예요? 시행령으로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바뀌면 이런 것들 바뀔 수는 있죠. 그러나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들은 법률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꾸기가. 네, 그래서 요 얘기예요. 그래서 용도지역을 세분하는 게 이 박스에 나와 있는 시행령입니다. 그렇게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밑줄 친 거 내용들 보시면 거의 대부분 닫혀 있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 용도지역 지정의 특례가 나오는데 이 용도지역의 특례는요, 제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